안녕하세요. 넷매니아 고문 한경돈입니다. 오늘은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콜드 체인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 세계에 코로나가 지금 만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로 6,300만 명이 넘는 코로나 케이스가 생겼고 14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사망을 했고 지금 아직도 코로나에 고통받고 있는 그런 분들이 2천만이 넘습니다. 국경은 폐쇄되고 지역 간 이동 제한되고 록다운이 되고 세계 경제는 급속도로 위축되고 모든 분야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경제, 건강 이 모든 분야에 충격을 받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그 생활에 민첩한 그 식품 쪽하고 의료 쪽에 대한 콜드 체인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서플라이 체인에 엄청난 쇼크를 주고 있습니다. 공급 쇼크 부분을 보면 지금 전 세계가 중국에 집중돼서 부품 내지 제품을 공급받다 보니까 중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셧다운이 되니까 지금 공급 쇼크로 전 세계의 생산이 멈추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탈중국을 비롯해서 집중화가 분산되는 형태로 서플라이 체인이 바뀔 거라고 생각되고 또 한 측면은 수요 측면에서 보면 여행 같은 수요는 뭐 거의 없어져 가지고 항공기, 숙박, 그다음에 식당 이런 모든 부분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서는 그 마스크 같은 뭐 이런 위생 산업, 위생 제품 같은 것은 엄청나게 수요가 증가되면서 이 마스크를 구하러 다니는 그런 어떤 아주 웃지 못할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미국 같은 경우에 산소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자동차 회사한테 빨리 산소 마스크를 만들라고 하는 그런 명령까지도 내렸습니다. 이런 그 코로나19가 공급 쇼크뿐만 아니라 수요 쇼크까지 오면서 이것이 그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볼립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초기에 조그만 변화가 나중에는 엄청난 큰 변화로 움직이고 있고 이 경제적인 그 영향이 언제 안정될지는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그 세계 각국에서 엄청난 재정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데 언젠가는 그 재정 확대를 또 축소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그때는 어떤 효과가 나올지를 모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탄력적이고 가시적으로 통합된 디지털 서플라이 체인이 점점점 필요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하고 전쟁에서 아주 요새 최근에 그 백신 때문에 상당히 세계적으로 관심거리를 두고 있죠. 마스크 파동은 지났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키트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그 시젠이라는 몇 개 회사가 세계적인 그 영웅 기업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한국이 그 코로나19 진단 키트의 세계 최대 생산국 중에 하나가 되었고, 약 110개 국가에 진단 키트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진단 키트가 그냥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 25도에서 마이너스 15도를 지키면서 공급이 돼야 되고 실제 그 검사하는 데까지 운영이 되고 그 키트는 다시 검사하는 그 레버레토리 가가지고 검사해야 되는 그런 이 콜드 체인의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책 중에 하나입니다. 진단 키트가 실제 콜드 체인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전 세계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진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콜드 체인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백신 같은 경우에 이걸 보면 전 세계 76억 명이 접종을 해야 되는데 백신도 전부 다가 콜드 체인의 대상이 됩니다. 파이자가 지금 개발한 그 백신이 마이너스 80도에서 유지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 20도에서 한 달간 보관할 수 있고 2도 8도에서는 뭐 수일간밖에 보관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더나에서 개발한 것도 같은 방식인데 마이너스 20도까지는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그 백신을 전 세계적으로 배포하고 투약을 하려고 그러면 콜드 체인 스토리지가 필요하고 콜드체인 운송 트랜스포테이션 그 장비가 필요하고 콜드체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델리버리 해야 하느냐 이런 어떤 중요한 그런 그 기반이 구축돼야 되는 거고
지금 그다음에 이제 치료제가 생산이 될 겁니다. 근데 치료제는 뭐 릴리나 리제론 같은 데서 지금 거의 그 치료제가 개발이 됐다고 하고 있고 2도 8도 또는 마이너스 20도, 마이너스 70도에서 그 콜드체인 운영이 되는 그런 그 제품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센트리온이나 녹십자에서 개발하고 있고 요 치료제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또 다른 이 영웅 기업이 탄생하기를 바랍니다. 백신은 이 치료제는 백신에 비해서 상당히 수요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훨씬 고가인 제품입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백신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염병은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된 원인은 지구의 온난화하고도 영향이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콜드체인이 지금까지 이 형태의 콜드체인에서 상당히 탄력적이고 디지털화된 콜드체인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료제품은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근데 많은 의료제품이 온도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모든 백신들, 모든 바이오 의약품들, 거의 모든 바이오 의약품들 그리고 장기, 기타 혈액 같은 것은 절대적으로 온도를 유지해 줘야 됩니다. 어떤 백신들은 열에 민감한 것도 있고 어떤 백신들은 차가움에 민감한 그런 백신들도 있는데 대부분 백신들이 2도 8도 내의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또 하나 특징 중에 하나는 백신이 우리 그 식품처럼 근처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들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들에서 생산된 제품을 비행기를 타고 또는 배를 타고 이 수출이 되고 수입이 되고 그런 것들이 또 국가에 가서 국가 이 중앙센터에서 모아졌다가 다시 지역센터로 배분이 되고 지역센터에서는 각 병원들로 배분돼 가지고 투약되는 그런 아주 긴 여정을 거칠 수밖에 없고 그 전체 과정이 콜드체인이 유지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고 오히려 인간의 그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고 콜드체인이 유지되어야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잠깐 말씀드렸듯이 콜드체인이라는 것은 온도에 민감한 제품을 생산해서 실제 사용하는 데까지 정해진 온도 조건으로 저장하고 운송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는 많은 의약품하고 많은 식품들 그리고 화학제품이나 전자제품들도 이런 그 콜드체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콜드체인의 큰 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식품 쪽이고 하나는 의약품 쪽입니다. 근데 그 식품 쪽하고 의약품 두 개가 상당히 온도에 민감합니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식품은 상업적인 가치를 보존하는 거에 중심을 두고 약품은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쪽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은 대부분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화학물질이나 습기, 기타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데 의약품은 대부분 포장되어 있어가지고 박테리아나 기타 화학물질, 습기로부터는 보호되고 있습니다. 제조되는 것인데 유통기간이 한 36개월까지 식품에 대해서 상당히 깁니다. 근데 식품은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고 유통기간의 범위가 그 종류에 따라서 유통기간의 범위나 온도 범위가 상당히 다양하고 대부분 그 식품은 이 공급 체인이 상당히 짧습니다.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공정이 짧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식품의 신선도는 사람이 눈이나 모양으로 봐고 냄새를 맡고 확인할 수 있는데 의약품에 대한 콜드 체인은 의약품은 그런 어떤 그 냄새를 맡고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약품 콜드 체인은 아주 규제가 엄격합니다. 이 식품 콜드체인은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짧고 의약품 콜드체인은 글로벌 콜드체인에서 상당히 길다고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콜드체인이 가지고 있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콜드체인이 일반적인 서프라이 체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변하는 온도에 민감한 제품을 가지기 때문에 왜 변하는지 왜 끊어질 수 있는지 이런 훨씬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인간 이 건강이나 보건에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규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높은 위험도를 가진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콜드체인을 운영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되고, 사실은 콜드체인이 유지되려고 그러면 콜드체인 인프라가 상당히 중요하고, 라스트 마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이 제품을 만들고 유통하고 저장하고 판매하는 이런 모든 이 프로세스에 데이터가 공유되는 게 바람직한데, 지금으로서는 현재까지는 아직 제대로 된 공유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콜드체인 인프라를 보시면 벤틸레이션하고 에어컨디션 이런 기술들이 상당히 냉장 기술들이 중요하고,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예냉시설, 냉장 창고, 그 다음에 뭐 포장하고 냉장 운반하고 진열하고 하는 그런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그 물리적인 어떤 이 시설하고 또 한 축은 최근에 나오는 ITC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런 그 기술들을 운영하고 모니터링하고 최적의 콜드체인을 유지하게끔 하는 기술들이 속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콜드체인 인프라를 보게 되면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에는 전력 공급이 10%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이 물리적인 어떤 설비들은 전부 다 전기가 필요로 하는데 전기가 없고, 백신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저개발 국가에 거의 5%밖에 되지 않은 문제점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전 세계적인 이 콜드체인 인프라를 갖다가 혁신적으로 구축하자 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토리지 쪽을 보시면 실제 이 온도 이 높은 그 전력 소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최근에 설계되고 지어지는 그 콜드체인 스토리는 전력 소비량을 극소화시키면서 궁극적으로는 넷제로 에너지 창고로 자립 가능한 창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파이자가 지금 이 마이너스 80도의 백신을 운송하면서 지금 미국 내에 축구장 크기만한 콜드체인 저장고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수백 개의 커다란 이 냉장고가 들어가고 운영될 수 있게끔 돼 있고, 그런 시설들이 이제 점점점 더 많아지면서 콜드체인 스토리지 시장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콜드체인 스토리지 상황은 사실은 그런 썩 좋지 못한 그런 환경입니다. 그리고 이 콜드체인 스토리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템퍼러처 매핑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가장 온도가 최악인 상태인지 최선인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 가지고 최적의 상태를 운영하게끔 하는 그런 기술들이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아주 열악한 지역의 스토리지를 운영하지 못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커뮤니티 쿨링 허브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 허브에서 콜드체인을 운영하자 하는 그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운송 쪽인데, 운송 쪽도 특정 온도 내에서 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냉동 트럭이나 냉동 박스카, 냉동선, 뭐 비행기도 냉동 컨테이너를 가지고 움직이고, 여기도 템퍼러처 매핑 기술이라는 게 필요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패키징입니다. 콜드체인을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패키징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 패키징이 콜드체인에 특히 백신 같은데 아주 중요한 키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토리지, 그 다음에 트랜스포테이션, 패키징 모두가 모니터링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고, 오른쪽에 보면 재밌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빌 게이츠 재단에서 지원하는 그런 이 회사에서 만든 제품인데, 이 제품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기압차를 이용해 가지고 증발 효과를 통해 가지고 2도 8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구고, 이 기구를 통해서 하루 이틀 정도는 온도를 유지하면서 백신을 아주 오지에
움직이면서 가져가서 투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점점점 이런 기술들이 점점점 많이 개발되고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에서 나온 IoT나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블록체인 기술들이 콜드체인이나 서플라이체인을 상당히 개선시킬 거라고 생각되고 혁신시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코디브 19이 생기면서 더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하나는 한국형 뉴딜이라고 지금 국가에서 2025년까지 진행하는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거기도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통해서 서플라이 체인하고 콜체인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되고 또 하나는 기업 입장에서 트리플 버텀 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기업이 요새는 에코노믹 경제적인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 그다음에 환경적인 문제까지 회계에 반영되는 그런 추세를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서플라이 체인이나 콜체인을 변형시킬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온 이 콜체인은 디지털 콜체인, 디지털 서플라이 체인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기존에 있는 콜체인은 워터풀 형태로 돼가지고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시성도 부족하고 실시간 데이터 업데이트가 상당히 부족해서 시장 상황에 빠르게 적용할 수 없었는데 디지털 서플라이 체인이 되면서 전 콜체인 전체에 있는 관여하고 있는 모든 조직들이 이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가운데 있는 허브를 통해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공유하고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이고 탄력적이고 가시성이 확보된 콜드체인으로 변형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더스트리 4.0 이런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비춰서 보면 우린 콜드체인 4.0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로고라는 기계를 가지고 온도를 레코딩하고 난 다음에 사후에 검토를 했는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어떤 기술을 통해 모니터링 IoT나 모바일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실시간 온도를 측정해 가지고 모니터링하고 감시하고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진화되고 있고 앞으로는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이런 기술들이 적용해 가지고 좀 더 지능화되고 예측된 그런 콜체인 4.0으로 점점점 진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넷매니아에서 개발한 체크로드라는 리얼타임 템퍼러처 모니터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온도 측정 디바이스가 휴대폰하고 서로 통신하고 휴대폰하고 통신된 데이터는 AWS 클라우드로 올라가 가지고 데이터가 저장되고 분석되고 AI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지금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 온도 측정 기계는 측정해가지고 그냥 위로 올리는 그런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스마트 커넥티드 디바이스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크레버한 디바이스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듀얼 모드로 해가지고 전송도 하지만 나중에 빠진 데이터도 나중에 찾아가지고 보낼 수 있게끔 돼 있고 디바이스하고 폰하고 서로 다 투웨이로 기능들을 주고받으면서 처리할 수 있게끔 돼 있고 그 폰하고 또 클라우드하고도 마찬가지로 기능들을 주고받으면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주로 이제 운송하는 쪽하고 이런 쪽에 적용됩니다만 창고하고 그다음에 병원에서 냉장고의 온도를 측정할 수도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가운데 있는 그림 보시면 실제 차에 적재될 때부터 저희들 디바이스하고 실제 온도 측정하는 이 기계하고 연결이 되면서 운송 중에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계속 올라가 가지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끔 돼 있고 공유된 데이터 이제 운송하다가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 공유한 데이터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문제점이 동시에 전달돼 가지고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서로 논의하게끔 돼 있고, 이제 물건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목적지에서 물건을 내려가지고 실제 담당자한테 물건을 전해줄 때까지 온도가 측정이 돼가지고 나중에 전달되면서 POD라고 해가지고 Proof of Delivery라고 해가지고 실제 온도를 확인시켜주고 제대로 받았다 하는 것을 확인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끔 돼 있고, 그런 데이터는 전부 다 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현장에서 PDF 레포드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체크로드가 현재까지는 IoT 온도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콜드체인 대상으로 크라우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는 뭐 빅데이터, AI, 블록체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서비스로 제공할 수준은 아닙니다만은 가까운 미래에 콜드체인 4.0을 목표로 해가지고 빅데이터 분석, 그다음에 AI, 그다음 블록체인이 결합된 그런 서비스를 완성시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저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콜드체인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